안녕하십니까. 글, 그림, 음악으로 담는 나의 오늘 일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가형입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오늘의 기획 의도, 구성원 소개, 사용 기술 스택, 기능 구현 과정, 기능 소개, 마지막으로 Q&A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 오늘의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을 이용하여 과거를 기록할 수는 없을까? 사진 업로드 대신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을까?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MSG 워너비, 조금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슈가맨 프로젝트, 토요일은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깊은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과거 추억의 노래들을 시청자들한테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시청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러한 것들이 호응을 크게 얻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과거를 떠올릴 때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음악들도 깊게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만약 이런 음악을 통해서 과거를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를 기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일기장, 그러니까 음악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기장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사진 업로드 대신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없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시장에 일기장을 작성하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기장에 음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서비스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었는데, 기존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글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면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존 일기장을 선택했지만 거기에다가 음악 기능과 그림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오늘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구축과 배포를 담당한 저 김가형, 그리고 반응형 랜딩 페이지, 그리고 메인 페이지, 그리고 리덕스를 통한 상태 관리를 맡아주신 김덕기님, 그리고 회원 가입과 마이 페이지 기능을 맡아주신 김훈님, 그리고 일기장을 작성할 때 필요한 음악 기능, 그리고 뭐 그림판, 업로드 기능, 수정 기능을 만들어주신 임혜성님,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오늘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공통적으로 노드.js를 사용하였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리액트, 그리고 상태 관리를 할 때는 리덕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CSS를 꾸밀 때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우선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서버를 구축하였고, 회원 가입 부분은 JWT 토큰을 사용해서, 그리고 배포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포를 마쳤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오늘의 기능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서버에 응답을 보내서 해당 유저가 등록된 유저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로 다시 가서 일기장을 작성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좋아요를 추가하고 아니면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신이 작성한 유저 정보를 다시 수정하고 아니면 자신이 쓴 일기장의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 오늘의 가장 핵심 기능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음악을 선곡하고 그리고 그림판을 추가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해당 도메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로그인을 미리 해둔 상태고 이렇게 달력에서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은 날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늘의 기분을 선택을 해주고 오늘의 날씨를 선택해주고 오늘 자신의 기분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모든 것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일기장에 자신이 원하는 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일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우선 시연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 공개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공개를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로딩 시간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여기에 자신이 쓴 일기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아까 공개 여부를 선택했을 때 공개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타인의 오늘에서도 자신의 일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메인 기능을 소개해 드렸고 메인 기능 외에도 저희가 구현한 세부 기능들을 설명하자면 우선 랜딩 페이지를 넘어갔을 때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다른 이벤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비소셜 로그인과 소셜 로그인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 가입과 로그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 주었고, 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는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해당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 부분에서는 자신의 일기를 직접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뭐 자신의 다이어리를 선택해서 달력을 선택해서 자신의 일기를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오늘을 선택해서 일기를 떠오르게 하면 이렇게 수정하기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생기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수정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삭제 같은 부분은 이렇게 나의 오늘의 자신의 일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세부 설정으로 자신의 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일기들이 모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아까 보였듯 여기 공개 일기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일기가 나눠지게 되는데 공개 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인의 오늘 항목에서 쓴 일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타인의 일기를 구경함과 동시에 그 일기의 내용이 뭔가 나한테 와 닿았다면 이렇게 좋아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색칠된 하트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요한 일기, 빈 하트일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요하지 않은 일기로 이렇게 좋아요에 이렇게 컷을 올렸을 때 뜨는 숫자를 통해서 해당 일기에 얼마나 좋아요가 눌러졌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선 저희는 회원 정보에 프로필 사진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필 사진과 회원의 패스워드 그리고 닉네임 부분을 마이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일기 부분에서 자신이 쓴 일기들을 필터링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는데요. 전체 자신이 작성한 일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만약 공개 일기만 했다면 공개 일기만, 비공개 일기만 했다면 비공개 일기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메인 페이지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일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든 페이지에 있어서 반응형 디자인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화면이 기울어지더라도 좁혀지더라도 해당 이미지들이 깨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렌더링이 되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진 세부 기능들을 모두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Q&A 질문을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혜성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를 맡은 이회성입니다.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스타일 컴포넌트 자체의 장점, 예를 들자면 간편하게 동작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점, 스타일 속성을 다른 자식 컴포넌트에 물려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팀원 간의 CSS 클래스 네임 오버랩이나 사이드 이펙트 등을 막고 유지 보수, 재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우선 클래스 네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많은 클래스 네임이 오버랩 될 텐데 스타일 컴포넌트를 통해 서로 오버랩 될 일이 없고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보자면 CSS가 전역으로 중첩되지 않고 컴포넌트 단위로 스타일을 정의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이드 이펙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래스 네임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클래스 네임 철자가 틀려서 CSS가 먹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정이나 삭제, 유지, 보수가 매우 간편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CSS 파일 클래스 네임을 보면서
얘가 어디에 있는 친구인지 쭉 찾아보는 것은 솔직히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눈에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요. 컴포넌트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찾기도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삭제하기도 더 쉽습니다. CSS에서 클래스 네임이 또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 단위 스타일링이 장점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다른 곳에 엮여 있지 않아서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불필요하게 여러 번 만들지 않고도 효율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미지를 굳이 S3에 업로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기능은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저의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때, 두 번째로는 일기장에 작성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프로젝트를 완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하는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이미지의 용량이 크지 않지만, 만약에 이후에 사용자가 많아질 시에는 유저의 수도 많아질 거고 등록된 일기의 수도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용자가 사실 별로 없지만, 만약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업로드 기능 역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기능들을 모두 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로드 기능들을 따로 관리하는 저장소를 따로 마련한다면, 만약에 그런 면에서 오류가 생기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S3에 업로드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반응령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훈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를 맡은 김훈입니다. 저는 마이페이지를 작업했는데 마이페이지에서 프로필이 나오고 나의 일기를 클릭하면 나의 일기 목록이 오른쪽으로 나오도록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이 반응형 작업을 하기 전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절대 위치를 지정했는데 고정된 위치에 있다 보니 반응형을 만들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커리로 일정 크기 이하일 때 포지션 값을 없앨 방법을 찾다가 크기 단위를 픽셀에서 뷰포트의 너비 값을 최대값인 Vmax로 변경해 반응형에 가깝도록 만들었지만 모니터의 인치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하려 했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현재 13인치에 맞게 반응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선하고 싶은 점은 모니터 크기에 따라 나의 일기의 위치가 변경되는 현상이 있어서 추후 모니터 크기에 따른 위치 변동이 없도록 마이페이지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로그인 시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덕기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를 맡은 김덕기입니다. 토큰을 로컬 스토리에 저장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시 액세스 토큰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은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 쿠키, 브라우저가 아닌 인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로컬 스토리지와 토큰을 저장할 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액세스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고, 쿠키에 저장할 시 서버에 유저가 의도하지 않은 요청이 가는 CSRF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에 저장하지 않았고, 새로 고침 시마다 새로운 토큰을 받아와 인메모리에 새로 저장하여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Q&A를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